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의료 폐기물을 창고에 버린다. 차가 밤낮 없이 드나들더니 어느 순간 쓰레기산이 됐다. 이런 주민들의 호소는 짙어지는데 쓰레기 불법 투기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공장이나 창고를 빌린 뒤 쓰레기로 채우고는 잠적하는 사례까지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해결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에서 이 문제 짚어보죠.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공장이나 창고를 임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폐기물을 투기하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최근 이런 범죄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천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예, 영천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 곳곳이 지금 쓰레기 얌치 업체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네. 우선 영천의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영천에 창고를 가지고 있는 한 임대인이 있었는데 이분한테 이제 그 금속 등 여러 가지 그 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빌리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모습을 보니 아주 그 믿을만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분도 좀 확실해 보이고 해서 저 빌려줬다는 거죠. 빌려줬는데 이제 한 2달 정도 지난 이후에 인근에 있는 공장 관계자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자신의 공장이 그 쓰레기 무단 투기 피해를 당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당신의 공장도 무단으로 이렇게 쓰레기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공장을 찾아가 보니까 공장 전체가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었고 또 공장을 임대하겠다고 했던 그 쓰레기 투기꾼들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결국 여기서 조금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맞습니다. 된다. 뭐 이런 것도 느껴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일당들은 이제 밤 10시 이후에 이제 쓰레기를 이 트럭으로 이용을 해서 이제 갖다 버렸다고 하는데요. 네.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도록 공장 주변에 이제 철판으로 울타리를 치고 또 건물 안에 있는 창문도 다 이렇게 모두 막아놓고. 가려버렸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외부에서는 볼 수 없도록 했다는데 이런 일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이런 수법들이 진짜 눈치채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신분이 확실한 사람, 그래서 믿고 맡겼는데 지금 쓰레기를 갖다 버린 이런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장을 임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월세를 주고 들어오는 사람을 그 신분을 어떻게 다 체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경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주민번호 주소 명확하면 또 그다음에 이제 금액 관계 명확하면 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공장 그렇지 않아도 공장 월세가 안 나가서 이제 애먹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네. 이제 그 정도 이 계약 관계 되면 주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이 경상부터 지금 전체 문제에 지금 몇 년 전부터 해서 네. 비단 이게 영천만이 아니고 영천, 성주, 고령, 농공, 김해 우리 김천 몇 번은 우리가 방송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이런 불법 폐기물을 어쨌든 배출해야 되는 어떤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 공장이 됐든 회사가 됐든 네. 이런 곳에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영업을 해서 그거 우리가 처리해줄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영업 브로커죠. 이 영업 브로커에는 뭐 일정 부분 또 이렇게 그 지역에서 또 환경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나 봐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폐기물을 이제 받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운영업자가 있죠. 운영업자가. 근데 운영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안 해요. 공장 계약을. 소위 말하는 바지사장이라고 이름만 내세워서 어느 한 명을 공장 주인하고 계약하게 합니다. 네네. 계약하게 하고는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바지사장은 잠적을 합니다. 또는 그 바지사장 원래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약 사범이라든지 원래 전과가 있어서 바로 또 구속돼 버려요.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네. 이렇게 그래서 잡아내기가 힘들다 지금 그렇죠, 말씀을 하고 그렇죠. 계시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 경산도 문제거든요. 지금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쌓여서 제2의 의성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그 영천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경산의 사례도 영천의 사례와 좀 비슷했습니다. 네. 그 대로변 농지와 그 주택 사이에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지금 쌓여져 있는데요. 이곳 땅 주인도 그 인근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땅 주인도 처음에는 비닐 그 재생 공장을 운영할 거다 이런 말을 듣고 땅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임천이 그 땅을 빌려준 지 불과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땅에 폐기물을 무더기로 쌓아놓은 것이죠. 약 4,000제곱미터라고 하는데요. 평수로 하면 한 1,200평 정도 됩니다. 네. 1,200평 정도가 쓰레기산으로 변하는 데는 이제 2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것도 이제 다른 지역 사례들과 비슷한 거죠. 처음 인근 주민들은 폐기물이 반입될 때부터 여러 번 이제 그 경산시청에도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산시청에서는 이제 좀 무시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산시청은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빌린 임차인한테 구두 경고만 하거나 또는 그 땅 주인한테는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임차인은 경산시청에서 미흡한 그 대응을 하는 사이에 이미 도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쓰레기가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의성 쓰레기산처럼 이곳에도 쓰레기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주민들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정식 허가를 받은 처리 업체라고 해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꼼꼼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경산의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 모든 규정이 그렇죠.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 공간은 이제 그 사방 벽과 당연히 천막이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이 섬에 나오지 않도록 이제 돼야 되는 그런 그 공간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빈 공장을 임대를 하는 거죠. 빈 그 창고 같은 네. 그런 걸 임대를 해서 하는데 시청이나 군청에서 행정 계고를 통해서 또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또 경찰에 고발이 되면 경찰에서 또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검찰에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법원에 기소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 벌금형을 받거나 시청이나 군청으로부터 계고를 받아도 그야말로 배짱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야말로 시간을 오히려 악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네. 이 수도크에서도 뭐 다룬 바가 있는데 문경의 한 창고에서 발견된 폐기물도 그렇고 지금 이 의료 폐기물 문제는 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사실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염성이라든지 이런 위험성 때문에 일반 폐기물과는 엄격하게 그 분리해서 처리를 맞아요.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일반 폐기물 같은 경우는 보통 닷새 안에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 병원에서 배출한 경우에 수거하고 이틀 안에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경뿐만이 아니죠. 그 경북 고령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우리 경북 지역 여러 군데서 의료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한 게 발견이 됐는데요. 네. 이 의료 폐기물을 그 경북 고령에 있는 그 폐기물 처리 업체인 주식회사 아림환경이 이미 처리했다 이렇게 하면서 허위로 신고를 하고 무단으로 방치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대구지방환경청이 그 조사를 하고 있지만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로 보고 있고요. 이 법에 대한 처벌이 좀 정해져야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순차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참 또 기다려봐야 되겠는데 이게 또 심각한 문제인 게 책임이 있는 그 관계 당국이 밝혀낸 부분이 아니고 냄새나 악취나 이런 부분으로 주민 민원이 들어간 부분인 거잖아요. 결국 이 허술한 법망 또 관리 감독이 이 문제를 키웠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정부 또 지자체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사실 그 행정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먼저 찾아내고 그리고 주민들이 고발 조치를 하고 네. 나서야 드러나게 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해결책 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사실 행정 집행만으로는 쉽지가 않다. 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영천시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 대책 본부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내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지금 버려져 있는지 그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또 그 쓰레기산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세를 탄 곳이 있지 않습니까? 경북 의성이잖아요. 예, 의성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연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26,000톤 정도를 지금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용역을 지금 착수를 한 상태인데요. 네. 환경부도 지금 이 처리에 일정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의성군과 함께 공동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처리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지만 의성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지금 그 방치 폐기물을 선별해서 재활용할 것을 재활용을 하고 또 반출할 것은 반출하고 또 열회수 재활용 처리를 통해서 폐기물이 다른 곳으로 그 야적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그 당초 소각 처리 비용보다는 조금 예산은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지금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이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적발됐을 때 적절한 처벌이 또 이루어져야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관련 특별법 제정이 문턱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좀 속도가 붙을까요? 속도 붙어야죠. 그런데 현재 상황은요. 그 법률이 환경노동소위원회에 지금 통과됐다는 정도입니다. 이게 그 다음 절차가 뭘까요? 법사위에 통과해야 되죠. 본회의 통과해야 되죠. 아직 과정이 아직 많이 남았죠. 남았죠. 그런데 어쨌든 네. 7월 18일 날 환경노동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통과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빨리 속도가 붙으면 좋죠.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폐기물 관련된 업체가 처리하는 업체는 어쨌든 회사잖아요. 이런 회사도. 그 회사가 이걸 회사로 양도양수를 했잖아요. 다른 사람 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 회사 자체를 또 분할할 수도 있고 네. 이런 변동이 있어도 변동이 있을 때는 지자체에 신고를 해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 이 업체가 내가 이 회사를 양도를 해서 넘기더라도 기존에 자기가 회사를 운영할 때에 있었던 그 법률적 책임 자체는 소멸이 안 된다. 그대로 승계가 되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또 배출 업체가 그야말로 폐기물을 배출을 하는 업체가 원래는 직접 확인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법률은 안 그랬어요. 폐기물을 받아서 처리하는 업체가 이걸 어떻게 처리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법률은. 이걸 이제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 스스로가 확인을 해라, 증명해내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 그 소위원회에 통과됐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속도가 내면 참 좋은데 그다음 또 하나 이 내용에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과징금 뭐 1억 이렇게 됐는데 이걸 이제 과징금 1억 차원이 아니고 그 폐기물로 인해서 거둬들인 수익의 매출의 100분의 5. 굉장히 좀 크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폐기물을 불법 폐기물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생긴 이익금의 3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취급을 해서 전부 환수를 하거나 그 불법 폐기물을 원상 회복시키는데 활용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처벌 내용을 좀 강화한 네. 거죠. 근데 이제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특별법 내용을 보면 뭐 어디까지나 과징금 또 뭐 영업정지 이렇게 불이익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 전에 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감심하고 좀 철저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운전을 하다 과속을 하다 걸렸을 경우에 바로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기업이 좀 그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관대해야 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업체들이 불법을 저질렀지만 과태료를 부과만 하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같은 일이 반복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또 업체가 우리가 좀 상당히 지금 어려우니까 좀 연장해달라 이러면 또 연장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자체가 선방망이 처분을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지금 사태가 재현이 되고 있고 네. 자꾸 더 크게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행정관청이 그 업체와 유착해서 좀 봐주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유착 의혹도 지금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행정당국이 좀 제대로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동안의 그 대응이 너무 좀 미흡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감시 체계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행정적인 제재는 어디까지나 이제 사전적인 예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생긴다면은 바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또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또 예방 차원의 강제성도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법을
그 사후 약방문이 아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법 체계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행정 당국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의성 쓰레기산도 그렇고요. 뭐 공장 안에 쌓여가는 쓰레기도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이 의료 폐기물일 것 같습니다. 오염도가 큰 만큼 이 청정 지역인 우리 경북에서 처리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좀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그 의료 폐기물은 그 좀 통계를 보면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의료 폐기물이 47%입니다. 네. 대구, 경북은 9%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다 우리가 그럼에도 처리하고 불구하고 우리 경북에서 3분의 1을 전국 의료 폐기물의 3분의 1을 우리 경북의 곳곳에서 지금 처분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좀 화가 나죠. 어떤 면에서는. 예. 그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뭐 다른 지역인데 그걸 이제 이 오염된 거 이런 거 의료 폐기물 특히 심각한 걸 우리 경북에서 다 처리해야 된다는 게 참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방금 우리 조 기자께서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 사정 감시 이런 걸 또 명확해야 된다고 짚으셨지만, 네네. 저는 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폐기물도 이제는 그야말로 좀 지방자치 좀 하자.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서 이 만들어져 버려지는 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처분 좀 하자. 그야말로 지산지소 그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 또는 이런 의료 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알아서 처리 좀 하는 그야말로 폐기물 지방자치 좀 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저런 곳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경상북도에도 오늘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이 각 지역별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 동일 사건이 동일하는 사람이 동일한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문제를 일으켜요. 영천에 일으킨 사람이 구미에 일으킨 사람이 고령에 그러면 사건을 병합해서 빨리 좀 법률적 처분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일이 묶어서 빨리 해야 된다는 좀 거죠.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네. 엉성한 간수 체계도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지금 이런 움직임과 함께 좀 이렇게 선행돼야 할 부분이 쓰레기 배출 단계에서 좀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배출 생각해 보면 분리배출 저도 막 그렇게 신경 써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까지 다른 좀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먼저 사실 조 기자님. 대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대안이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먼저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또 분리수거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그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면 쓰레기가 그만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줄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들도 합당한 역할을 또 해야 되겠죠. 지자체들도 쓰레기 배출이 각 지자체마다 그 배출 기준이 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도 어떤 걸 배출할 때 분리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어떻게 많아요. 분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지자체마다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이런 부분을 잘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은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맞아요.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수시의 경우가 있는데요. 여수시는 그 인공지능 AI를 이용을 해서 분리 배출을 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재활용품 자동 수거기라고 있는데요. 이 그 수거기를 통해서 캔이나 페트병을 자동으로 분리를 하고 선별을 해서 압착을 해서 이렇게 투입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다른 쓰레기를 투입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게 거부가 돼서 자판기에 나오도록 하고 그런 있습니다. 방식도 있군요. 네. 기 교수님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어떻게 저는 하면 그 좋을까요? 먼저 분리의 기준을 저는 이건 지자체별로 하지 말고 국가 통일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 종이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를 통일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자 당장 통일은 어려우면 각 지자체도 저는 홍보 방법을 2가지를 좀 빨리 해야 된다. 첫째 하나는 그 주민 직접 교육을 좀 해야 된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전단지 만들어 돌리지 말고 그다음 또 하나는 캠페인을 좀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네.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할 노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네. 이슈토크 오늘은 대구 경북 내 끊이지 않는 쓰레기 논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